12년 동안 9개국이 도전했지만 모두 포기한 저주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나미비아 북부의 작은 마을 피오루, 이곳에서는 하루에 수 킬로미터를 걸어서 오염된 물을 길어와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낡은 트럭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옆면에는 KUREA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과연 한국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그리고 한 소녀가 건넨 작은 목걸이는 어떻게 12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술이 아닌 약속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대륙 남서쪽 나미비아 북부에 위치한 피오루 마을은 그야말로 하늘이 버린 땅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무려 9개국의 개발팀들이 이곳에서 물을 찾기 위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떠났어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심지어 이웃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모든 시도가 좌절됐죠. 이곳 주민들에게 물이란 생명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아이들과 여인들은 무거운 20리터 물통을 이고 지고 편도 3km를 걸어야 했어요. 그것도 깨끗한 물이 아니라 갈색 흙탕물, 각종 세균과 기생충이 들끓는 오염된 물을 말이죠. 이 물을 마시고 배탈이 나거나 열병에 걸리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학교 교사인 아말라는 매일 아침 텅 비어가는 교실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0명이었던 학생 수가 이제 겨우 8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물을 구하러 가느라 학교에 올 수 없었고 부모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하나둘씩 이 마을을 떠나고 있었거든요. 여긴 정말 하늘이 버린 곳인가 봐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라고 아말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특히 마음 아픈 것은 딸 노마의 모습이었어요. 겨우 12살인 노마도 또래 아이들처럼 새벽부터 물을 구하러 다니느라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마는 늘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물려준 작은 은빛 목걸이를 소중히 간직하며 언젠가는 우리 마을에도 깨끗한 물이 나올 거야.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 목걸이에는 작은 물방울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는데 할머니는 이건 희망의 상징이란다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런 어느 무더운 오후 마을 입구에 낡은 트럭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온통 먼지투성이인 트럭이었지만 옆면에는 KUREA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트럭에서 내린 사람은 한국에서 온 개발 엔지니어 이지후였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20년 넘게 해외 개발 사업에 몸담아온 베테랑이었어요. 이지후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창하지 않은 영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이지후입니다. 이번엔 다를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께 깨끗한 물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솔한 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나이든 촌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지난 12년간 당신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왔다 갔는지 아나? 모두 같은 말을 했어. 하지만 결국엔 모두 떠났지. 이미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던 주민들이었어요. 독일 팀이 왔을 때는 3개월 동안 머물렀지만 결국 포기했고 프랑스 팀은 6개월이나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했죠. 네덜란드의 대형 건설 회사도 최신 장비를 가져왔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첫 번째 굴착이 시작됐습니다. 이지후 팀은 마을 중앙광장 근처에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불과 3일 만에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드릴 25m 지점에서 단단한 안반층을 만나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주요 드릴 비트가 부서져 버렸어요. 주민들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봐라,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또 다른 거짓말쟁이가 왔구나. 한국? 그게 어디야? 아무튼 여기서도 실패할 거야. 이런 냉소적인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죠. 이지후는 좌절감에 빠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노마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이지후에게 다가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린 상황에서도 이 12살 소녀만은 다가온 거였죠. 그리고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할머니의 목걸이를 그의 거친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저씨, 이걸 가지고 계세요. 물이 나올 때까지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진짜 마음이 착한 사람이 오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요. 노마의 맑은 눈빛을 본 이지훈은 목이 메었어요.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의 유일한 보물을 낯선 외국인에게 맡긴다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지훈은 그 작은 목걸이를 꼭 쥐고 무릎을 꿇어 노마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노마야, 아저씨가 반드시 찾아내겠다. 약속한다. 이 목걸이에 걸고 약속한다. 그 순간 이지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간 해외 개발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순수한 믿음을 받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지후와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장비를 공수해와서 두 번째 굴착을 시도했어요. 이번엔 마을 동쪽 언덕 근처를 선택했습니다. 지질 조사 결과 이곳이 가장 유망해 보였거든요. 팀원들은 교대로 24시간 작업했고 이지우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35m 지점에서 또다시 막혔습니다. 이번엔 지하 수맥이 아예 없는 곳이었어요. 본국에서는 벌써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지후, 이제 그만 돌아와. 더 이상 예산을 쓸 수 없어. 이미 충분히 시도했잖아. 떠나는 날 아침, 이지후는 무거운 마음으로 노마를 찾았습니다. 목걸이를 돌려주려고 했죠. 노마야, 미안해. 아저씨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네. 이제 이걸 돌려줄게. 하지만 노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는 이지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저씨, 언젠가 다시 오실 거죠? 그때까지 돌려받지 않을래요. 그 목걸이가 아저씨를 다시 우리 마을로 데려올 거예요. 할머니가 그런 힘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노마의 말에 이지후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말라도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이지후 씨,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와주세요. 트럭이 마을을 떠날 때 대부분의 주민들은 나와서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실망이 컸거든요. 하지만 노마와 아말라 그리고 몇몇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꼭 다시 와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이지후는 백미러로 작아져가는 노마의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 주머니에는 여전히 그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거든요. 한국으로 돌아온 이지후는 몇 달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동료들은 그냥 잊어버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잖아라고 위로했지만 노마의 순수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그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어떻게 하면 다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피오르 마을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 아프리카 전체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고 근처에 오염된 물웅덩이마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탈수와 설사병에 시달렸고 노인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어요. 마을 인구는 120명에서 60명으로 절반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노마의 상황이었습니다. 오염된 물을 2년 더 마시다 보니 눈에 심각한 염증이 생겼어요.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100km나 되었고 그나마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웠죠. 의사는 더 이상 이런 물을 마시면 실명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말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학교는 이미 문을 닫은 지 6개월이 됐고 남은 아이들도 대부분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해. 노마의 눈이라도 지켜야 해. 여기서는 희망이 없어.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버텨온 이 땅을 마침내 포기하기로 한 거예요. 촌장도 이제 정말 끝이야. 하늘이 우리를 버렸어라며 체념했습니다. 아말라는 학교 문에 자물쇠를 채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노마야, 엄마가 너에게 더 좋은 곳을 찾아주지 못해서. 하지만 노마는 여전히 그 목걸이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록 눈은 많이 흐려졌지만 마음속 희망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이지후 아저씨가 분명히 오실 거예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떠날 준비를 하던 바로 그날. 오후 지평선 너머로 익숙한 먼지 구름이 일어나더니 그 트럭이 나타났어요. 바로 그 KURA 트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정말 돌아온 거야? 내가 헛것을 보는 건 아닐까? 하지만 트럭이 마을 광장에 멈춰서고 이지후가 내리는 모습을 보고서야 모두가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지후는 여전히 가슴 주머니에 노마의 목걸이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2년 동안 그는 이 목걸이를 보며 매일 노마를 생각했고 다시 돌아올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왔어요. 한국의 한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혁신적인 음파 탐지기였습니다. 여러분, 저 이지후입니다. 약속했잖아요. 다시 왔습니다. 이지후의 목소리는 2년 전보다 더 단단했어요. 그동안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엔 다릅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땅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의 경험과 우리의 새로운 기술을 합쳐야 해요. 이번에는 주민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2년 만에 정말로 돌아온 이 한국인에게서 뭔가 다른 진정성을 느꼈거든요. 노마는 비록 시력이 많이 나빠졌지만 대신 청력이 놀랍도록 예민해져 있었어요. 이지후 아저씨, 정말 오셨네요. 저는 이제 귀로 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번엔 제발 살아있는 물소리를 들려주세요. 노마의 간절한 목소리에 이지후는 무릎을 꿇고 노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노마야. 이번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세 번째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음파 탐지기로 지하 구조를 정밀 분석하고 동시에 노마를 비롯한 주민들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경험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노마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귀를 땅에 대고 미세한 소리 변화를 감지했어요. 여기요. 여기서 뭔가 다른 소리가 나요. 노마가 마을 서쪽 끝자락 야트막한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음파 탐지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정말로 그 지점 아래 30m 지점에 뭔가 다른 지층이 있었어요. 드릴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0m, 20m, 30m. 이번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40m 지점에서 흙의 색깔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습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기대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50m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엄청나게 단단한 화강암층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드릴 비트가 부러져 나갔고 여분으로 가져온 비트마저 손상됐어요. 아무리 시도해도 더 이상 뚫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또 안 되는구나. 이번에도 실패야. 심지어 함께 온 한국 팀원들까지 이지우 씨, 이제 정말 그만하죠. 더 이상은 무리예요 라고 말했어요. 장비도 한계에 다다랐고 예산도 바닥났습니다. 이지후는 절망감에 가슴 주머니에서 노마의 목걸이를 꺼내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노마야, 미안해. 또 실망시키게 됐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대로 또 노마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화강암 안반층 앞에서 모든 노력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음파 탐지기에서 정말 미약한, 거의 들리지 않는 신호가 포착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작은 신호였죠. 이지후는 헤드폰을 끼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들어봤습니다. 정말 희미하지만 뭔가 다른 진동이 느껴졌어요. 그때 노마가 천천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지후 아저씨, 저도 들려요. 아주 작은 물소리가요. 살아있는 물의 소리예요. 화강암 아래쪽에서요. 노마의 예민해진 청력이 그 미세한 지하수 흐름을 감지한 거였어요. 정말이야? 노마야, 정말 들려? 이지후는 다시 한번 음파 탐지기를 정밀 조정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화강암층 아래 5m 지점에서 약한 수맥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래. 있어. 정말 있어. 이지후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해 화강암층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드릴 날이 부러져 나가도 계속했어요. 12시간, 24시간, 36시간.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주민들도 모두 나와서 응원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크랙. 화강암층이 뚫리는 순간
땅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생명의 물줄기가 솟구쳐 올라왔어요. 처음엔 작은 물방울이었지만 점점 힘차진 물줄기로 변했습니다. 그것도 놀랍도록 맑고 깨끗한 물이었어요. 노마는 시력이 흐릿했지만 물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두 손으로 그 물을 떠서 마셨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마시는 깨끗하고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정말 물이에요. 정말 깨끗한 물이에요. 이지후 아저씨 정말 해내셨어요. 노마의 울음소리와 함께 마을 전체가 환희의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12년간의 절망이 마침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아말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할머니,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피오르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깨끗한 물이 나오자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고 현대식 정수 시설까지 설치됐어요. 떠났던 주민들도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더 이상 물을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됐어요. 노마의 눈도 깨끗한 물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특별한 조형물이 세워졌어요. 바로 노마의 목걸이를 본뜬 기념비였습니다. 그 밑에는 한국어와 현지어로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마이너스 한국과 피오르 마을의 영원한 우정을 기념하며. 아말라는 그 기념비 앞에서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이 물은 단순한 기술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한 소녀의 순수한 믿음과 한 엔지니어의 변치 않는 약속,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억이 만든 진짜 기적이죠. 이지후는 노마에게 목걸이를 돌려주었어요. 하지만 노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저씨가 가져가세요. 다른 곳에서도 이런 기적이 필요할 거예요. 이 목걸이가 아저씨를 도와줄 거예요.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강자였어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12년간 9개국이 포기한 곳에서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은 첨단 기술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었어요. 한 소녀의 순수한 믿음과 한 엔지니어의 변치 않는 약속,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합쳐져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더욱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실 테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때로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죠. 노마의 작은 목걸이처럼 말이에요. 우리 모두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약속들을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